혼자 계실 때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식은땀이 쏟아지고 숨이 가빠지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침을 세게 해보거나 가슴을 두드리거나 물을 마셔보거나 잠깐 누워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시간을 벌어주지 못할 때가 많고 오히려 가장 중요한 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겁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 스스로 생존 확률을 올릴 수 있는 현실적인 순서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의료진이 도착하기 전까지의 몇 분은 누구에게나 낯설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미리 연습해두는 것이 가장 큰 준비입니다. 먼저 용어를 간단히 구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심장마비는 실제로는 여러 상황을 섞어 부르는 말입니다. 하나는 심장혈관이 막혀 심장 근육이 손상되는 급성 심근경색 같은 상황이고, 다른 하나는 심장이 갑자기 멈추거나 정상적으로 펌프질을 못하는 급성 심정지입니다. 심근경색이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고 반대로 심정지가 먼저 올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혼자 있을 때 가장 무서운 점은 의식을 잃는 순간, 이후에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이 남아있을 때의 짧은 시간에 순서를 잡아 행동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부터는 증상을 느낀 순간부터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살아남기 위해 우선순위대로 해야 할 행동을 안내합니다. 기억하기 쉽게 4가지로 정리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입니다. 첫째는 즉시 119에 연결하는 것, 둘째는 구조가 들어올 길을 열어두는 것, 셋째는 상황에 따라 도움이 될 수 있는 약을 준비하는 것, 넷째는 쓰러지지 않도록 자세와 호흡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는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생활형 안전수칙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망설임을 끊고 연결입니다. 가슴이 쥐어짜는 듯한 압박감이 계속되거나 원인 모를 식은땀이 흐르고 숨이 차고 어지럽고 갑자기 기운이 빠지는 느낌이 오면 혼자 판단하려고 오래 끌지 마십시오. 특히 통증이나 불편감이 몇 분 이상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지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심장 쪽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다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원인을 맞히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전화를 걸 때 말을 또렷하게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전화가 연결되면 상담원이 질문을 던지고 대답이 짧아도 위치 확인과 출동이 진행됩니다. 가능한 경우라면 혼자 있다, 가슴이 답답하다, 식은땀이 난다, 숨이 찬다 같은 짧은 단어만이라도 말하십시오. 전화 연결을 더 빠르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많은 스마트폰에는 긴급 호출 기능이 있어 전원 버튼을 연속으로 여러 번 누르면 긴급 전화나 긴급 메시지가 실행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기와 설정에 따라 동작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평소에 가족과 함께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능은 응급 순간에 손이 떨리고 말이 잘 안 나올 때 특히 도움이 됩니다. 또한 통화 중에 움직일 힘이 없다면 억지로 통화를 끊고 다시 걸려고 애쓰기보다 연결을 유지하는 편이 낫습니다. 상담원이 계속 위치를 확인하고 지시에 따라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문을 열고 눈에 띄는 곳으로 이동입니다. 구조가 와도 문이 잠겨 있으면 시간이 지체됩니다. 그래서 집 안에 계시다면 현관문을 열어두거나 최소한 잠금 장치를 해제해 두십시오. 방 안에 계시다면 방문도 열어두십시오. 그리고 가능한 한 현관 가까운 곳, 구급대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발견할 수 있는 위치로 몸을 옮기십시오. 집안 깊숙한 방이나 화장실에서 쓰러지면 발견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현관 근처에 의자나 소파가 있다면 그곳에 앉고, 없다면 벽에 등을 기대어 앉을 자리를 잡으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움직이되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숨이 너무 차거나 다리에 힘이 풀리면 넘어질 위험이 있으니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이동하며 중간중간 멈추어 호흡을 정리하십시오. 세 번째 단계는 상황에 맞는 약, 그러나 조건을 지키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응급 상황에서 아스피린을 떠올립니다. 아스피린은 혈소판이 엉겨붙는 과정을 억제해 혈전이 커지는 속도를 늦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 심장 혈관이 막히는 급성 상황에서 의료진이 자주 사용하는 약입니다. 다만 누구에게나 무조건 권할 수는 없습니다. 아스피린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위장출혈이나 심한 위궤양 병력이 있거나 뇌출혈 병력이 있거나 혈액 응고에 영향을 받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약을 억지로 먹는 것보다 빨리 연결하고 자세를 잡는 것이 우선입니다. 평소에 본인에게 아스피린이 금기인지, 복용 중인 약과 충돌이 있는지,
만성 질환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가장 안전한 준비는 미리 주치의나 약사와 상의해 응급시 복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입니다. 만약 아스피린을 응급시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받은 분이라면 집에 성인용 아스피린을 손이 닿는 곳에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삼키는 것보다 씹어서 입안에서 녹여 흡수를 빠르게 하는 방식이 언급되곤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19를 먼저라는 원칙입니다. 약을 찾느라 전화가 늦어지면 본말이 전도됩니다. 전화 연결과 문 개방을 마친 뒤 여력이 있을 때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십시오. 또한 아스피린을 복용했다고 해서 안심하고 기다리면 안 됩니다. 증상이 가라앉는 것처럼 보여도 혈관이 막힌 상황은 진행 중일 수 있고 전문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자세, 호흡, 그리고 낙상 예방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갑작스런 실신과 넘어짐입니다. 그래서 바닥에 완전히 눕기보다는 상체를 어느 정도 세운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반쯤 앉거나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으십시오. 이 자세는 숨쉬기가 상대적으로 편하고 갑자기 어지러워질 때 넘어질 위험을 줄입니다. 목과 가슴, 배를 조이는 옷은 느슨하게 풀어주십시오. 넥타이, 단추, 벨트, 조끼 같은 것이 숨을 더 답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창문을 열어 찬바람을 직접 맞는 행동은 피하고 대신 주변 공기가 답답하지 않도록 환기를 가볍게 하는 정도로만 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문 가까운 곳에서 구급대가 들어오는 소리와 지시를 들을 수 있도록 휴대폰 스피커를 켜두거나 통화를 유지하십시오. 이제 가슴이 불편한 것이 체한 것인지 심장 문제인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분 때문에 시간을 놓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응급 상황에서 완벽한 구분은 어렵고 그래서 의심될 때는 늦추지 않는다가 가장 안전한 원칙입니다. 다만 도움이 되는 단서들은 있습니다. 속쓰림이나 신물이 올라오고 제산제나 물을 마시면 증상이 빠르게 누그러지는 경우 또는 통증이 특정 자세에서 뚜렷이 달라지는 경우는 소화기 쪽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인 모를 식은땀, 숨참, 극심한 무기력, 구역감이 함께 오고 압박감이 가슴 중앙에서 무겁게 지속되며 시간이 갈수록 더 불안해지는 양상이라면 심장 쪽 문제를 더 강하게 의심해야 합니다. 통증이 왼쪽 팔 안쪽, 어깨, 목, 턱 등 쪽으로 퍼지는 느낌이 동반되는 경우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심장 문제를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조합이 나타난다면 혼자 참지 말고 바로 연결하십시오. 응급 상황에서 자주 퍼지는 오해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기침을 세게 하면 심장이 다시 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특정 의료 환경에서 의료진의 감시, 아래 제한적으로 언급되던 내용이 일반인에게 과장되어 퍼진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서 혼자 갑자기 증상이 온 상황에서 기침으로 해결하려고 시간을 쓰는 것은 권할 수 없습니다. 둘째, 가슴을 세게 두드리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슴을 두드리는 행동은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넘어질 위험을 높일 수 있고 무엇보다 신고와 문 개방이라는 핵심 행동을 늦출 수 있습니다. 셋째, 참다가 좋아지면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심장 관련 문제는 증상이 들쑥날쑥할 수 있고 좋아졌다가도 갑자기 악화될 수 있습니다. 좋아져도 진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글을 본 뒤에 당장 할 수 있는 준비 루틴을 안내하겠습니다. 준비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첫째, 휴대폰을 잠자는 곳 가까이에 두십시오. 가능하면 충전 케이블을 침대 옆에 고정해 두고 밤에도 손이 닿는 위치에 두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둘째, 화장실을 갈 때도 휴대폰을 함께 가져가는 규칙을 정하십시오. 새벽에 가장 위험한 상황이 생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셋째, 현관 비밀번호나 열쇠 위치를 가족이나 믿을 수 있는 이웃 한 사람과 공유해 두십시오. 응급 상황에서 구조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넷째, 집 안동선에서 넘어질 만한 장애물을 줄이십시오. 미끄러운 매트, 전선, 낮은 발판, 어두운 조명은 새벽 낙상의 큰 원인입니다. 다섯째, 만성 질환이 있다면 약을 거르지 말고 규칙적으로 복용하십시오. 평소 관리가 결국 응급 상황의 위험을 낮춥니다. 또 하나, 혼자 계신 분일수록 알림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가족이나 지인과 안부를 주고받는 규칙을 만들고 일정 시간 동안 연락이 없으면 확인하도록 약속해두는 것만으로도 안전이 크게 올라갑니다.
스마트워치나 응급호출 기기처럼 넘어짐 감지나 긴급호출 기능을 가진 도구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기기는 만능이 아니므로 가장 기본은 여전히 휴대폰을 몸 가까이 두고 문을 열어두고 눈에 띄는 곳으로 이동하는 행동입니다. 마지막으로 핵심을 아주 짧게 다시 정리합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식은땀이 나고 숨이 차고 어지럽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즉시 119에 연결하십시오. 연결한 다음 현관문과 방문 잠금을 풀고 구급대가 바로 찾을 수 있는 현관 가까운 곳으로 천천히 이동하십시오. 평소에 복용이 금기가 아니라는 안내를 받은 분은 여력이 있을 때 아스피린을 준비할 수 있으나 신고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상체를 세운 자세로 앉아 옷을 느슨하게 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몸을 고정하십시오. 오늘 이 내용을 안 것으로 끝내지 말고 오늘 밤부터 휴대폰 위치를 바꾸고 긴급 호출 기능을 점검하고 현관 잠금 해제 방법을 확인해 두십시오. 작은 준비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혼자 계신 시간에도 안전은 만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이어서 정리합니다. 첫째, 통증이 없고 그냥 숨이 차기만 해도 119를 불러야 하느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갑작스런 숨참이 평소와 다르고 말하기가 힘들 정도로 급하게 왔으며 식은땀이나 어지럼, 가슴 답답함이 동반된다면 심장과 폐의 응급 문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천식이나 만성 폐질환이 없는 분에게 갑자기 나타난 심한 숨참은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둘째, 혼자 살고 휴대폰이 멀리 있을 때를 대비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잠옷에 주머니가 없다면 목에 거는 스트랩형 케이스를 활용하거나 집 안주요 지점마다 작은 무선벨이나 호출 버튼을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셋째, 현관문을 열어두는 것이 불안하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때는 완전히 열어두기보다 잠금 장치만 풀어두고 문은 닫아두는 방식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구조 인력이 지체 없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넷째, 증상이 왔을 때 혼자 운전해서 병원에 가면 더 빠르지 않느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운전은 매우 위험합니다. 운전 중 의식을 잃으면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위험에 빠뜨립니다. 또한 구급차에는 산소 공급과 심장 리듬, 확인 등 현장 처치가 가능해 도착 전 시간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째, 증상이 왔다가 좋아져서 신고를 취소해도 되느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좋아진 듯해도 심장 혈관 문제는 다시 악화될 수 있어 최소한 의료진의 판단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연결했다면 상담원의 안내를 따르십시오. 여섯째, 가족이 멀리 있어 혼자 있는 시간이 길다면 어떤 생활 습관이 도움되느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급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잠들기 전 물 섭취량을 조절하고 침대 옆에 야간등을 켜두며 침대에서 일어날 때는 잠깐 앉아 어지럼이 없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좋습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특히 갑작스런 기립으로 어지럼이 올 수 있으니 천천히 움직이십시오. 또한 겨울철에는 실내외 온도차가 큰데 차가운 공기가 혈관을 수축시키며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새벽에 실내가 너무 차갑지 않게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일곱째, 집안에서 넘어졌을 때를 대비해 어떤 환경 정리가 필요하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닥에 작은 러그나 매트를 여러 장 깔아두면 오히려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제품을 쓰되 모서리가 들리지 않도록 고정하십시오. 전선은 벽을 따라 정리하고 화장실 앞에는 물기가 고이지 않게 관리하십시오. 욕실에는 손잡이를 설치하고 거실과 복도의 조명을 자동 센서 등으로 바꾸면 새벽 이동이 더 안전해집니다. 이런 환경 정리는 심장 문제뿐 아니라 모든 응급 상황에서 생존 확률을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달할 한 문장을 드립니다. 가슴이 갑자기 답답하고 식은땀과 숨참이 오면 기침이나 민간요법부터 하지 말고 바로 119에 연결하고 문부터 열어두세요. 이 한 문장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항목은 3가지입니다. 휴대폰을 침대 옆으로 옮기기, 긴급 호출 기능을 확인하기, 현관 잠금 해제 방법을 점검하기. 이 3가지를 끝내면 준비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혼자 판단하려는 마음이 가장 큰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애매할수록 더 빨리 연결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또한 이 글을 읽은 뒤에는 가족과 함께 역할을 정해 두십시오. 예를 들어 연락을 받는 사람,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 가까운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미리 정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혼란이 줄어듭니다. 소방서나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심폐소생 교육을 받아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되며 집안에 간단한 응급 연락처를 큰 글씨로 붙여두면 당황할 때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혼자 판단하려는 마음이 가장 큰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애매할수록 더 빨리 연결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또한 이 글을 읽은 뒤에는 가족과 함께 역할을 정해 두십시오. 예를 들어 연락을 받는 사람,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 가까운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미리 정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혼란이 줄어듭니다. 소방서나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심폐소생 교육을 받아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되며 집안에 간단한 응급 연락처를 큰 글씨로 붙여두면 당황할 때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혼자 판단하려는 마음이 가장 큰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애매할수록 더 빨리 연결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또한 이 글을 읽은 뒤에는 가족과 함께 역할을 정해 두십시오. 예를 들어 연락을 받는 사람,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 가까운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미리 정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혼란이 줄어듭니다. 소방서나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심폐소생 교육을 받아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되며 집안에 간단한 응급 연락처를 큰 글씨로 붙여두면 당황할 때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혼자 판단하려는 마음이 가장 큰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애매할수록 더 빨리 연결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또한 이 글을 읽은 뒤에는 가족과 함께 역할을 정해 두십시오. 예를 들어 연락을 받는 사람,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 가까운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미리 정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혼란이 줄어듭니다. 소방서나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심폐소생 교육을 받아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되며 집안에 간단한 응급 연락처를 큰 글씨로 붙여두면 당황할 때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혼자 판단하려는 마음이 가장 큰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애매할수록 더 빨리 연결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또한 이 글을 읽은 뒤에는 가족과 함께 역할을 정해 두십시오. 예를 들어 연락을 받는 사람,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 가까운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미리 정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혼란이 줄어듭니다. 소방서나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심폐소생 교육을 받아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되며 집안에 간단한 응급 연락처를 큰 글씨로 붙여두면 당황할 때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혼자 판단하려는 마음이 가장 큰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애매할수록 더 빨리 연결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또한 이 글을 읽은 뒤에는 가족과 함께 역할을 정해 두십시오. 예를 들어 연락을 받는 사람,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 가까운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미리 정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혼란이 줄어듭니다. 소방서나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심폐소생 교육을 받아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되며 집안에 간단한 응급 연락처를 큰 글씨로 붙여두면 당황할 때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혼자 판단하려는 마음이 가장 큰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애매할수록 더 빨리 연결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또한 이 글을 읽은 뒤에는 가족과 함께 역할을 정해 두십시오. 예를 들어 연락을 받는 사람,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 가까운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미리 정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혼란이 줄어듭니다. 소방서나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심폐소생 교육을 받아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되며 집안에 간단한 응급 연락처를 큰 글씨로 붙여두면 당황할 때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혼자 판단하려는 마음이 가장 큰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애매할수록 더 빨리 연결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또한 이 글을 읽은 뒤에는 가족과 함께 역할을 정해 두십시오. 예를 들어 연락을 받는 사람,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 가까운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미리 정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혼란이 줄어듭니다. 소방서나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심폐소생 교육을 받아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되며 집안에 간단한 응급 연락처를 큰 글씨로 붙여두면 당황할 때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혼자 판단하려는 마음이 가장 큰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애매할수록 더 빨리 연결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또한 이 글을 읽은 뒤에는 가족과 함께 역할을 정해 두십시오. 예를 들어 연락을 받는 사람,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 가까운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미리 정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혼란이 줄어듭니다. 소방서나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심폐소생 교육을 받아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되며 집안에 간단한 응급 연락처를 큰 글씨로 붙여두면 당황할 때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혼자 판단하려는 마음이 가장 큰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애매할수록 더 빨리 연결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또한 이 글을 읽은 뒤에는 가족과 함께 역할을 정해 두십시오. 예를 들어 연락을 받는 사람,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 가까운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미리 정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혼란이 줄어듭니다. 소방서나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심폐소생 교육을 받아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되며 집안에 간단한 응급 연락처를 큰 글씨로 붙여두면 당황할 때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혼자 판단하려는 마음이 가장 큰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애매할수록 더 빨리 연결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또한 이 글을 읽은 뒤에는 가족과 함께 역할을 정해 두십시오. 예를 들어 연락을 받는 사람,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 가까운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미리 정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혼란이 줄어듭니다. 소방서나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심폐소생 교육을 받아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되며 집안에 간단한 응급 연락처를 큰 글씨로 붙여두면 당황할 때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혼자 판단하려는 마음이 가장 큰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애매할수록 더 빨리 연결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또한 이 글을 읽은 뒤에는 가족과 함께 역할을 정해 두십시오. 예를 들어 연락을 받는 사람,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 가까운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미리 정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혼란이 줄어듭니다. 소방서나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심폐소생 교육을 받아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되며 집안에 간단한 응급 연락처를 큰 글씨로 붙여두면 당황할 때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혼자 판단하려는 마음이 가장 큰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애매할수록 더 빨리 연결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또한 이 글을 읽은 뒤에는 가족과 함께 역할을 정해 두십시오. 예를 들어 연락을 받는 사람,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 가까운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미리 정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혼란이 줄어듭니다. 소방서나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심폐소생 교육을 받아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되며 집안에 간단한 응급 연락처를 큰 글씨로 붙여두면 당황할 때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혼자 판단하려는 마음이 가장 큰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애매할수록 더 빨리 연결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또한 이 글을 읽은 뒤에는 가족과 함께 역할을 정해 두십시오. 예를 들어 연락을 받는 사람,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 가까운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미리 정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혼란이 줄어듭니다. 소방서나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심폐소생 교육을 받아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되며 집안에 간단한 응급 연락처를 큰 글씨로 붙여두면 당황할 때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혼자 판단하려는 마음이 가장 큰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애매할수록 더 빨리 연결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또한 이 글을 읽은 뒤에는 가족과 함께 역할을 정해 두십시오. 예를 들어 연락을 받는 사람,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 가까운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미리 정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혼란이 줄어듭니다. 소방서나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심폐소생 교육을 받아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되며 집안에 간단한 응급 연락처를 큰 글씨로 붙여두면 당황할 때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혼자 판단하려는 마음이 가장 큰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애매할수록 더 빨리 연결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또한 이 글을 읽은 뒤에는 가족과 함께 역할을 정해 두십시오. 예를 들어 연락을 받는 사람,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 가까운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미리 정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혼란이 줄어듭니다. 소방서나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심폐소생 교육을 받아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되며 집안에 간단한 응급 연락처를 큰 글씨로 붙여두면 당황할 때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혼자 판단하려는 마음이 가장 큰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애매할수록 더 빨리 연결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또한 이 글을 읽은 뒤에는 가족과 함께 역할을 정해 두십시오. 예를 들어 연락을 받는 사람,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 가까운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미리 정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혼란이 줄어듭니다. 소방서나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심폐소생 교육을 받아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되며 집안에 간단한 응급 연락처를 큰 글씨로 붙여두면 당황할 때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혼자 판단하려는 마음이 가장 큰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애매할수록 더 빨리 연결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또한 이 글을 읽은 뒤에는 가족과 함께 역할을 정해 두십시오. 예를 들어 연락을 받는 사람,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 가까운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미리 정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혼란이 줄어듭니다. 소방서나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심폐소생 교육을 받아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되며 집안에 간단한 응급 연락처를 큰 글씨로 붙여두면 당황할 때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혼자 판단하려는 마음이 가장 큰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애매할수록 더 빨리 연결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또한 이 글을 읽은 뒤에는 가족과 함께 역할을 정해 두십시오. 예를 들어 연락을 받는 사람,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 가까운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미리 정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혼란이 줄어듭니다. 소방서나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심폐소생 교육을 받아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되며 집안에 간단한 응급 연락처를 큰 글씨로 붙여두면 당황할 때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혼자 판단하려는 마음이 가장 큰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애매할수록 더 빨리 연결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또한 이 글을 읽은 뒤에는 가족과 함께 역할을 정해 두십시오. 예를 들어 연락을 받는 사람,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 가까운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미리 정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혼란이 줄어듭니다. 소방서나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심폐소생 교육을 받아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되며 집안에 간단한 응급 연락처를 큰 글씨로 붙여두면 당황할 때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혼자 판단하려는 마음이 가장 큰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애매할수록 더 빨리 연결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또한 이 글을 읽은 뒤에는 가족과 함께 역할을 정해 두십시오. 예를 들어 연락을 받는 사람,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 가까운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미리 정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혼란이 줄어듭니다. 소방서나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심폐소생 교육을 받아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되며 집안에 간단한 응급 연락처를 큰 글씨로 붙여두면 당황할 때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혼자 판단하려는 마음이 가장 큰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애매할수록 더 빨리 연결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또한 이 글을 읽은 뒤에는 가족과 함께 역할을 정해 두십시오. 예를 들어 연락을 받는 사람,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 가까운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미리 정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혼란이 줄어듭니다. 소방서나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심폐소생 교육을 받아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되며 집안에 간단한 응급 연락처를 큰 글씨로 붙여두면 당황할 때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혼자 판단하려는 마음이 가장 큰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애매할수록 더 빨리 연결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또한 이 글을 읽은 뒤에는 가족과 함께 역할을 정해 두십시오. 예를 들어 연락을 받는 사람,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 가까운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미리 정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혼란이 줄어듭니다. 소방서나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심폐소생 교육을 받아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되며 집안에 간단한 응급 연락처를 큰 글씨로 붙여두면 당황할 때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혼자 판단하려는 마음이 가장 큰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애매할수록 더 빨리 연결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또한 이 글을 읽은 뒤에는 가족과 함께 역할을 정해 두십시오. 예를 들어 연락을 받는 사람,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 가까운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미리 정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혼란이 줄어듭니다. 소방서나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심폐소생 교육을 받아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되며 집안에 간단한 응급 연락처를 큰 글씨로 붙여두면 당황할 때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혼자 판단하려는 마음이 가장 큰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애매할수록 더 빨리 연결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또한 이 글을 읽은 뒤에는 가족과 함께 역할을 정해 두십시오. 예를 들어 연락을 받는 사람,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 가까운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미리 정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혼란이 줄어듭니다. 소방서나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심폐소생 교육을 받아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되며 집안에 간단한 응급 연락처를 큰 글씨로 붙여두면 당황할 때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혼자 판단하려는 마음이 가장 큰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애매할수록 더 빨리 연결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또한 이 글을 읽은 뒤에는 가족과 함께 역할을 정해 두십시오. 예를 들어 연락을 받는 사람,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 가까운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미리 정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혼란이 줄어듭니다. 소방서나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심폐소생 교육을 받아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되며 집안에 간단한 응급 연락처를 큰 글씨로 붙여두면
당황할 때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혼자 판단하려는 마음이 가장 큰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애매할수록 더 빨리 연결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또한 이 글을 읽은 뒤에는 가족과 함께 역할을 정해 두십시오. 예를 들어 연락을 받는 사람,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 가까운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미리 정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혼란이 줄어듭니다. 소방서나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심폐소생 교육을 받아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되며 집안에 간단한 응급 연락처를 큰 글씨로 붙여두면 당황할 때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혼자 판단하려는 마음이 가장 큰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애매할수록 더 빨리 연결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또한 이 글을 읽은 뒤에는 가족과 함께 역할을 정해 두십시오. 예를 들어 연락을 받는 사람,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 가까운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미리 정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혼란이 줄어듭니다. 소방서나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심폐소생 교육을 받아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되며 집안에 간단한 응급 연락처를 큰 글씨로 붙여두면 당황할 때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혼자 판단하려는 마음이 가장 큰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애매할수록 더 빨리 연결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또한 이 글을 읽은 뒤에는 가족과 함께 역할을 정해 두십시오. 예를 들어 연락을 받는 사람,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 가까운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미리 정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혼란이 줄어듭니다. 소방서나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심폐소생 교육을 받아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되며 집안에 간단한 응급 연락처를 큰 글씨로 붙여두면 당황할 때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혼자 판단하려는 마음이 가장 큰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애매할수록 더 빨리 연결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또한 이 글을 읽은 뒤에는 가족과 함께 역할을 정해 두십시오. 예를 들어 연락을 받는 사람,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 가까운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미리 정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혼란이 줄어듭니다. 소방서나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심폐소생 교육을 받아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되며 집안에 간단한 응급 연락처를 큰 글씨로 붙여두면 당황할 때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혼자 판단하려는 마음이 가장 큰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애매할수록 더 빨리 연결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또한 이 글을 읽은 뒤에는 가족과 함께 역할을 정해 두십시오. 예를 들어 연락을 받는 사람,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 가까운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미리 정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혼란이 줄어듭니다. 소방서나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심폐소생 교육을 받아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되며 집안에 간단한 응급 연락처를 큰 글씨로 붙여두면 당황할 때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혼자 판단하려는 마음이 가장 큰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애매할수록 더 빨리 연결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또한 이 글을 읽은 뒤에는 가족과 함께 역할을 정해 두십시오. 예를 들어 연락을 받는 사람,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 가까운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미리 정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혼란이 줄어듭니다. 소방서나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심폐소생 교육을 받아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되며 집안에 간단한 응급 연락처를 큰 글씨로 붙여두면 당황할 때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혼자 판단하려는 마음이 가장 큰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애매할수록 더 빨리 연결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또한 이 글을 읽은 뒤에는 가족과 함께 역할을 정해 두십시오. 예를 들어 연락을 받는 사람,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 가까운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미리 정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혼란이 줄어듭니다. 소방서나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심폐소생 교육을 받아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되며 집안에 간단한 응급 연락처를 큰 글씨로 붙여두면 당황할 때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혼자 판단하려는 마음이 가장 큰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애매할수록 더 빨리 연결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또한 이 글을 읽은 뒤에는 가족과 함께 역할을 정해 두십시오. 예를 들어 연락을 받는 사람,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 가까운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미리 정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혼란이 줄어듭니다. 소방서나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심폐소생 교육을 받아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되며 집안에 간단한 응급 연락처를 큰 글씨로 붙여두면 당황할 때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혼자 판단하려는 마음이 가장 큰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애매할수록 더 빨리 연결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또한 이 글을 읽은 뒤에는 가족과 함께 역할을 정해 두십시오.
예를 들어 연락을 받는 사람,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 가까운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미리 정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혼란이 줄어듭니다. 소방서나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심폐소생 교육을 받아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되며 집안에 간단한 응급 연락처를 큰 글씨로 붙여두면 당황할 때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혼자 판단하려는 마음이 가장 큰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애매할수록 더 빨리 연결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또한 이 글을 읽은 뒤에는 가족과 함께 역할을 정해 두십시오. 예를 들어 연락을 받는 사람,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 가까운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미리 정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혼란이 줄어듭니다. 소방서나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심폐소생 교육을 받아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되며 집안에 간단한 응급 연락처를 큰 글씨로 붙여두면 당황할 때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혼자 판단하려는 마음이 가장 큰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애매할수록 더 빨리 연결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또한 이 글을 읽은 뒤에는 가족과 함께 역할을 정해 두십시오. 예를 들어 연락을 받는 사람,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 가까운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미리 정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혼란이 줄어듭니다. 소방서나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심폐소생 교육을 받아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되며 집안에 간단한 응급 연락처를 큰 글씨로 붙여두면 당황할 때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혼자 판단하려는 마음이 가장 큰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애매할수록 더 빨리 연결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또한 이 글을 읽은 뒤에는 가족과 함께 역할을 정해 두십시오. 예를 들어 연락을 받는 사람,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 가까운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미리 정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혼란이 줄어듭니다. 소방서나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심폐소생 교육을 받아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되며 집안에 간단한 응급 연락처를 큰 글씨로 붙여두면 당황할 때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혼자 판단하려는 마음이 가장 큰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애매할수록 더 빨리 연결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또한 이 글을 읽은 뒤에는 가족과 함께 역할을 정해 두십시오. 예를 들어 연락을 받는 사람,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 가까운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미리 정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혼란이 줄어듭니다. 소방서나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심폐소생 교육을 받아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되며 집안에 간단한 응급 연락처를 큰 글씨로 붙여두면 당황할 때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혼자 판단하려는 마음이 가장 큰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애매할수록 더 빨리 연결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또한 이 글을 읽은 뒤에는 가족과 함께 역할을 정해 두십시오. 예를 들어 연락을 받는 사람,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 가까운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미리 정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혼란이 줄어듭니다. 소방서나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심폐소생 교육을 받아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되며 집안에 간단한 응급 연락처를 큰 글씨로 붙여두면 당황할 때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혼자 판단하려는 마음이 가장 큰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애매할수록 더 빨리 연결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또한 이 글을 읽은 뒤에는 가족과 함께 역할을 정해 두십시오. 예를 들어 연락을 받는 사람,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 가까운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미리 정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혼란이 줄어듭니다. 소방서나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심폐소생 교육을 받아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되며 집안에 간단한 응급 연락처를 큰 글씨로 붙여두면 당황할 때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혼자 판단하려는 마음이 가장 큰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애매할수록 더 빨리 연결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또한 이 글을 읽은 뒤에는 가족과 함께 역할을 정해 두십시오. 예를 들어 연락을 받는 사람,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 가까운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미리 정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혼란이 줄어듭니다. 소방서나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심폐소생 교육을 받아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되며 집안에 간단한 응급 연락처를 큰 글씨로 붙여두면 당황할 때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혼자 판단하려는 마음이 가장 큰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애매할수록 더 빨리 연결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또한 이 글을 읽은 뒤에는 가족과 함께 역할을 정해 두십시오. 예를 들어 연락을 받는 사람,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 가까운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미리 정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혼란이 줄어듭니다. 소방서나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심폐소생 교육을 받아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되며
집안에 간단한 응급 연락처를 큰 글씨로 붙여두면 당황할 때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혼자 판단하려는 마음이 가장 큰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애매할수록 더 빨리 연결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또한 이 글을 읽은 뒤에는 가족과 함께 역할을 정해 두십시오. 예를 들어 연락을 받는 사람,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 가까운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미리 정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혼란이 줄어듭니다. 소방서나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심폐소생 교육을 받아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되며 집안에 간단한 응급 연락처를 큰 글씨로 붙여두면 당황할 때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혼자 판단하려는 마음이 가장 큰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애매할수록 더 빨리 연결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또한 이 글을 읽은 뒤에는 가족과 함께 역할을 정해 두십시오. 예를 들어 연락을 받는 사람,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 가까운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미리 정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혼란이 줄어듭니다. 소방서나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심폐소생 교육을 받아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되며 집안에 간단한 응급 연락처를 큰 글씨로 붙여두면 당황할 때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혼자 판단하려는 마음이 가장 큰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애매할수록 더 빨리 연결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또한 이 글을 읽은 뒤에는 가족과 함께 역할을 정해 두십시오. 예를 들어 연락을 받는 사람,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 가까운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미리 정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혼란이 줄어듭니다. 소방서나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심폐소생 교육을 받아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되며 집안에 간단한 응급 연락처를 큰 글씨로 붙여두면 당황할 때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혼자 판단하려는 마음이 가장 큰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애매할수록 더 빨리 연결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또한 이 글을 읽은 뒤에는 가족과 함께 역할을 정해 두십시오. 예를 들어 연락을 받는 사람,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 가까운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미리 정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혼란이 줄어듭니다. 소방서나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심폐소생 교육을 받아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되며 집안에 간단한 응급 연락처를 큰 글씨로 붙여두면 당황할 때 바로 볼 수 있습니다.